안녕 식구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필수 개념 전해드리는 개념 있는 희애입니다.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번에도 역시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들 주요 사항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. 올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작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추가 10%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. 정확하게는 20년도 대비 21년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증가분이 5%를 초과한다? 그러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10%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마도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거리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쓰기는 써야겠고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그러면 소비가 좀 늘어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소득공제를 좀 해드릴게요.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. 주의하셔야 될 거는 20년도 귀속, 즉 작년 연말정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처음 닥침으로써 소득공제가 지출의 수단이랑 상관없이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 영수증 상관없이 그 일정 시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80%를 적용을 해줬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.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. 신용카드 15% 공제, 현금 영수증, 체크카드 30% 공제. 요 공제율은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특별 조항인 이번 추가 공제가 추가된 거예요. 자,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?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. 총 급여 7천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있어요. 그런데 20년도에는 2천만 원을 사용했고요. 21년도에는 3,500만 원을 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21년도 3,500만 원을 사용한 것 중에서 300만 원은 전통시장, 200만 원은 대중교통에서 썼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. 자, 그러면 세세한 걸 계산을 해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%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사용한 3천만 원에서 1,750만 원을 제외해주고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공제 비율 15%를 곱해주고 플러스 전통시장은 40% 공제되죠. 300만 원 곱하기 40% 더하기 대중교통도 40% 소득공제 됩니다. 200만 원 곱하기 40% 플러스 지금부터는 올해 달라지는 점이죠. 3,500만 원에서 작년 사용액인 2천만 원의 5%를 초과하는 분, 즉 105%를 곱해서 빼주고 이 분에서 10%를 곱해주면 초과 소득공제액이 계산돼서 나오거든요. 총 소득공제액은 528만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. 조금 복잡하시죠?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린 거고요.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. 그러니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, 여러분. 간소화 자료에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. 그런데 12월이 다 가기 전에 내가 직접 계산을 해봐야 얼만큼 더 써야 될지 어떤 걸로 쓸지에 대해서 값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여러분들이 총 급여액의 25% 초과분에 대해서 즉 25%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역이잖아요. 해당 내역 모르시겠다면 영상 꼭 보고 오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25%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추가된 이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혜택 없습니다. 따로 혜택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. 네, 두 번째로 달라진 점은 바로 일괄 신청입니다. 지금까지 연말정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우리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일단 1, 2월 연말정산 전산 처리를 해야 되는 시즌이 되면은 회사 전체가 막 시끌시끌 하잖아요. 근로자들이 따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여기서 간소화 자료 다 추려내고 추려낼 거 다 추려내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PDF로 다운을 받아요. 그리고 다운받은 걸 회사 컴퓨터로 옮겨서 회사 전산 내에서 따로 입력하고 확인하고 이내 증명서류 다 가져왔는지 일일이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서면은 철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내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21년도 귀속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정말 편해졌어요. 바로 이 일괄 신청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인데요. 한꺼번에 신청해서 이미 끝난다 이 말인데요. 우리가 간소화 자료를 따로 낼 필요 없이 그거 회사가 알아서 보고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내면은 우리가 간소화 자료 낼 필요 없이 회사가 알아서 손예의에 대해서 조회해서 동의받은 걸 바탕으로 간소화 자료를 끌어다가
처리를 해주고 우리는 손댈 게 없다 이 말입니다. 이미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너무 편하시죠? 가장 중요한 골자는 1월 14일까지 관련된 처리 신청서를 모두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달라지는 건 바로 야간 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확대되는 겁니다. 비과세가 확대된다라는 얘기는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는 여부가 커진다라는 얘기잖아요. 비과세,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확대가 돼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확률도 커진다라는 얘기인 건데요. 특히나 생산직 근로자님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.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대여 종사자,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로 확대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달라지는 점, 기부금 세액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. 이 어려운 시국에도 기부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. 기부금 세액 공제는요, 지금까지는 세액 공제율이 15%였어요. 그런데 한시적으로 15%에서 20%로 늘어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를 10만 원을 했다면 세액 공제가 15%니까 15,000원만큼 세액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10만 원을 기부해도 2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기부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셨던 분들은 진짜 땡큐인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카드 포인트를 또 기부하실 수도 있으세요. 혹시 나는 카드 포인트 딱히 쓸 데도 없고 뭐 그냥 기부해도 좋다, 좋은 곳에 쓰이면 땡큐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20%로 늘어났으니까 기부금 영수증도 챙기시고 좋은 곳에 쓰이는 뿌듯함도 챙기시고 일석이조겠죠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통일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굉장히 헷갈리게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었어요. 기준이 막 조금씩 달랐었거든요. 근데 이게 통일이 돼서 조금 더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는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4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 항목별로 금액이 달라서 헷갈렸어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해서 훨씬 알기가 쉬워졌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추가 공제가 늘어났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땡큐한 소식이겠죠. 이런 게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? 그렇죠.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하셔야 이 내역들 미리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가늠할 수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세요. 12월 다 끝나갑니다. 끝나고 나서 후회도 소용없어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안녕!